이 한 문장만 들어도 뭔가 내 얘기 같고 또 남 얘기 같기도 하죠. 사실 은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오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서서히 우리 인생을 스며들듯이 바꿔놓는 과정이잖아요. 특히나 요즘엔 퇴직 후에 막연하게 놀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늦지 않게 내 인생을 가다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내가 강남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라는 고민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모아둔 자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은 정말 막연하게만 느껴지곤 해요. 오늘은 바로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60세를 눈앞에 둔 대기업 이사가 본인의 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봉구로 이사한 후 새롭게 펼쳐진 삶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강남을 떠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는 왜 굳이? 거기서 계속 살면 좋은 환경, 좋은 인프라 다 누릴 텐데라고 묻기 마련인데요. 그분은 오히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와 생활 밀착형 환경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 이사간 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 진짜 용감한 선택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그분 한 명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은퇴 후 재정 상황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주거 지역을 바꾸고 또 그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이점을 발견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60세 대기업 이사의 결단과 더불어 다른 분들의 은퇴 후 이야기 세 가지를 나눠보면서 왜 이런 선택이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가를 구어체로 차근차근 풀어볼까 해요. 1. 강남 아파트 파는 순간 얼마나 시원하던지. 먼저 주인공인 60세 대기업 이사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서울에서 지내셨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해서 오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꽤 빠른 승진 코스를 밟았고 40대 중반에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편의시설이 훌륭하다는 건 당연하니까 강남이 최고지 하며 15년을 넘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퇴근 시간의 피로도, 빡빡한 생활비, 거기에 줄곧 올라가는 세금 부담까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대요. 어느덧 정년퇴직이 다가오는데 퇴직 후에는 이곳이 정말 나한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부인과 자녀들도 아이들 다 컸고 이제 좀 조용하고 비용 부담도 적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라고 슬쩍슬쩍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다 60세를 목전에 두고 과감하게 강남 아파트를 내놓았죠. 주변에서는 걱정도 했대요. 아니 그렇게 좋은 입지에 있는 집을 왜 팝니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이사님은 오히려 강남 아파트 파는 순간 얼마나 시원하던지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다고 해요. 이사님 표현 그대로면 집을 파는 순간 갑자기 마음의 짐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택한 곳이 도봉구였어요. 물론 강남만큼 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점, 그리고 집값이나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대요. 이사님은 새집 꾸미면서 느낀 건데 이제야 진짜 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같았다라고 해요. 또 강남에서는 업무나 인맥 관리, 사회생활 때문에 바빠서 미처 못 누렸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만족스럽다네요. 동네 사람들과 가벼운 등산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 오히려 내가 부럽더라고요. 은퇴하면 서울을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서울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한 한 자영업자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20년 넘게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도저히 계속할 수 없겠다고 판단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은퇴를 결심했대요. 처음에는 무작정 서울 생활이 너무 빡세니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지방 내려가서 소일거리나 하면서 살자 싶었다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더래요. 가족들은 서울에서 그래도 인프라 다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냐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택한 곳이 충남 공주 근교 시골 마을이었어요. 알고 보니 군대 동기가 그쪽에서 은퇴 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가끔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예 친구를 찾아가서 몇 달간 살펴본 뒤 결심을 내렸다고 해요. 도시 생활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도 서울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으니까. 근데 더 이상 식당 일에 매달리기도 어렵고 앞으로 2030년을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기 좋고 시골 인심이 살아있는 곳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분 말씀이에요. 물론 초기에는 낯선 시골 생활이 힘들 때도 있었다고 해요. 이웃과의 관계나 농사 지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 등등. 하지만 지금은 서울 사는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한다라며 웃더군요. 재정적 부담은 확실히 줄었고 매일 아침 강아지랑 동네 한 바퀴씩 산책하고 작은 텃밭 가꾸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게 됐다고 하니 그게 또 진정한 은퇴 생활 아닐까 싶어요. 3퇴직금으로 카페 차려서 동네 사랑방이 된 61세 부장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61세에 은퇴한 전직 IT 회사 부장님이에요. 이분은 강남 쪽은 아니고 원래부터 마포구 쪽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꿈이 늘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커피 공부를 한 게 취미생활이었는데 언젠가 내가 로스팅도 직접 하고 조그맣게 카페를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은퇴 후 해외여행도 다니고 오랜 취미생활도 하고 싶었지만 또 막상 가만히 있어도 심심할 것 같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금 일부와 가진 자산을 조금 보태 마포구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10평 남짓한 카페를 열었어요. 대단한 인테리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장소 정도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들러 차도 한잔 마시고 수다도 떨고 가더랍니다. 사실 은퇴 후에 개인 사업을 하는 건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할 순 없죠. 가게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내가 젊은 사람들만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과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말해요. 그냥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손님하고 인사 나누고 커피 한 잔 정성껏 내려주는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게가 장사가 조금 잘 되긴 하지만 본인은 수익보다도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 게 더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61세지만 아직 몸도 건강하고 충분히 사람들하고 어울릴 기운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해보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저까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은퇴 준비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제 이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해보면 은퇴 후에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 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강남처럼 번화하고 비싼 동네에서 살 필요도 없고 또 무작정 시골로 내려가야 한다는 법도 없죠. 중요한 건 자기 성향과 재정 상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2030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싶은가 하는 비전이에요. 재정적 부분 내가 가진 자산과 예상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춰 주거지를 옮기거나 필요한 경우 부업 혹은 작은 사업 등을 준비해야 해요. 심리적 안정 은퇴 후에는 일단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장기적 계획 건강 문제나 가족, 친구와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하죠. 나이 들어서 너무 외진 곳에 가면 오히려 외로움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60세 대기업 이사님이 도봉구에서 새 삶을 펼치게 된 것도 단순히 강남 집값이 비싸서만은 아니었겠죠. 아마 여기서 내 인생 2막을 조금 더 알차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작용했을 거예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여유로움을 찾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분은 이사를 결정하고 아파트를 파는 순간 해방감을 느꼈다는데 그 해방감은 결국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선택했다는 데서 오는 거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고민이 많아요. 하루 종일 뭐 하지? 돈은 충분할까?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잖아요. 근데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니까요. 다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명하게 그려두고 그에 맞춰 재정과 주거, 활동 계획을 세워라,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 아직 은퇴가 먼 미래로 느껴지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바로 큰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소일거리를 조금씩 직장과 병행해보는 것도 좋죠. 그렇게 조금씩 내 미래를 그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60세, 65세가 되어서도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건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예전에는 퇴직하면 이제 편히 쉰다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엔 오히려 은퇴 후가 더 길고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고민하고 가급적 몸도 마음도 덜 지치는 환경을 마련해두면 좋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60세 대기업 이사님처럼 비싼 집을 팔고 좀 더 편안한 주거지로 옮기는 선택도 있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선택도 있고 혹은 작은 카페나 공방 같은 장사를 시작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길이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편해지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은퇴 후를 생각할 때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준비 없이 막연히 기대만 하는 건 위험하겠지만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또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동기가 됐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상 60세 대기업 이사, 강남 아파트 팔고 도봉구로 은퇴 후 시작된 두 번째 인생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으셔서 은퇴 후 삶을 멋지게 설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